자, 이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자고요. 종합소득세. 이번에 개정법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종합소득세. 몇 쪽이에요? 202쪽. 202쪽. 자, 지금부터 이제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벌었을 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라고요. 1년 동안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 개인이 벌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이 뭐다? 합산한다고요. 여러 가지 소득을.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소득세는 열거주예요.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나열을 해놨죠. 그래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열거된 소득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8개. 8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사업하면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연금을 받으면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연금소득. 이런 거. 그죠? 잡다한 뭐다?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 열거된 거. 8개 8개다 이렇게. 그럼 8개 중에 6개는 원칙이 어떻게 한다? 종합, 합산하는 거야. 합산. 따로따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6개는 합산해서 무슨 소득이 된다? 종합소득.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 종합소득세. 6개는 사업도 하고 월급도 받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왜 합산해?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누진세율은 몇 프로예요? 누진세율과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은 최저 6%에서 최대 42% 7단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합산하라. 세율이 42%까지 올라가죠. 자, 그 다음 퇴직금은 따로 합산을 안 해요.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왜 합산을 안 해?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합산하면 소득이 높아서 세금 폭탄 맞는 거야. 따로 계산해. 따로.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두 녀석은 합산 안 해요? 따로따로 세금 매겨요? 그럼 열거든 소득은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 3가지예요. 3가지.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가 출제된다? 사업소득.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죠? 그리고 퇴직금도 관련이 없고 양도소득이 출제된다고요. 2가지가. 그럼 우리는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이자 받죠? 이자 받을 때 세금 띄고 주잖아. 세금을 띄고 준다. 원천징수하는 거죠? 이런 거를 분리과세라 그래. 합산을 안 해. 다른 거랑.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합산을 안 해요.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어쩌다 양도소득세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러나 이거는 뭐야? 분리과세라 그래요. 소득이 생기는 장소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거를 분리, 합산을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이거 있죠? 사업성이 있으면 뭐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럼 수많은 사업 중에 우리는 뭐를 배운다? 뭐를 배워?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업자잖아, 사업자.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뭐를 배운다? 매매업. 그 다음 딱 하나,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뭐를 배워? 판매업.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용어 정리. 업.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죠? 사업이라고요. 이거는 특징이 뭐다? 대여. 전월세 받는 거. 이 녀석, 두 녀석의 특징은 팔아먹는 거. 판매.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해? 땅을 사고 팔았다. 매매업이에요. 주택을 사고 팔면은 주택을 사고 팔아도 매매업. 상가를 사고 팔아도 매매업. 그럼 요거는 주택 짓고 딱 하나. 주택을 신축하고 팔아먹으면 주택 신축 판매업.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딱 하나 이해는 주택을 짓고 팔아. 그럼 상가를 짓고 팔면 어디로 가? 상가를 짓고 팔아먹으면 매매업이에요. 이해는 딱 하나. 주택 짓고 건설업. 나머지는 사고 파는 거는 전부 어디로 간다? 매매업. 이거는 팔아먹는 게 아니라 대여예요. 대여. 일정액을 받는 거. 대여.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업 위주로 공부한다. 알아들었어요? 밑에 거는 10년 동안 출제된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그럼 세 가지는 뭐다?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 문제가. 출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14번, 04번, 203쪽. 자, 박스만 한번 해보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자, 04번, 괄호 넣기.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원칙이 뭐다? 12월 말. 1년.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다? 12월 31일까지 소득, 1년 소득이에요. 그러나 땅으로 잠수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12월 말일을 안 써요.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사망하면 사망일까지만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사람이 없어졌잖아. 니은 사망. 그럼 1월 1일부터 어디까지만 계산한다? 사망일까지 12월 말일 안 써요. 자, 그 다음 디귿은 국외로 빠져나갔죠? 거주자가 국외로 가면 비거주자잖아. 출국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만 계산한다? 출국한 날까지만. 그래서 니은
디귿은 사람이 없어요. 땅으로 잠수, 하늘로 날아갔잖아. 나는 배 타고 갔는데요. 똑같아요. 자, 04번에 몇 번이에요? 5번. 답이 5번이야. 답 필요 없죠. 자, 넘겨요. 자, 넘기면 지금부터 이제 출제되는 거 206페이지예요. 206페이지. 자, 무슨 소득?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임대업이야. 임대업.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사업소득 중에서도 임대 전월세 받는 거. 자, 칠판 한번 딱 보자고요. 그럼 임대업은 뭐다? 부동산.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부동산상 권리도 뭐다? 사업소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권리는 열거된 게 4가지다. 권리를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 자, 몇 가지가 있어? 전세권. 그 다음 뭐가 있다? 임차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 이해를 어떻게 한다?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4가지 사업소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상권, 지역권을 사업이 아니라 무슨 관련? 공익 관련. 공익은 사업이 아니죠? 공익 관련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으면 이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잡다한 뭘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이다.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익 관련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이 아니죠?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팔잖아. 양도.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죠? 양도. 그래서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임차권도 등기된 거는 양도세 대상이죠?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럼 4가지 중에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는 뭐밖에 없다?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 지역권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이에요. 대여하면 사업소득. 팔아먹으면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요.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상가. 자, 상가를 대여했다. 전월세를 받는다.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상가는 투기 목적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자, 월세. 자, 월세. 이제 주택이죠. 주택. 상가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물.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이거 위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주택, 월세를 받는다. 전세, 보증금 받죠? 그럼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월세는 한 채, 2채, 전체 개념의 전체. 그럼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2채부터. 월세는 2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과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요? 몇 채부터? 3채부터. 이렇게. 항상 임대를 따질 때 월세는 2채부터. 자, 첫 번째 개정. 자, 집이 2채야. 알아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놨어. 올해부터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전체가 2채니까 얼마 이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작년까지 비과세했어요. 올해부터는 과세로 바뀌었다고요. 종료됐어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하는 거요.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그럼 전체는 몇 채야? 두 채. 그럼 남편 집은 월세 받고 부인 집은 내가 살고 그래도 전체 몇 채야? 두 채. 그럼 월세 1,500 받았다. 원칙은 과세한다. 올해부터. 자, 그럼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뭐를 따져? 보증금.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가야 돼? 3억 초과할 때만 과세. 3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자, 두 번째 개정법. 이 3주택 따질 때 올해부터는 무슨 주택이다? 소형주택 범위가 강화됐죠?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소형주택 범위가 얼마야?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이하. 그래서 이게 들어있다면 어디에서 제외한다? 주택수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전세는 숫자 배열이 3, 3만 4이잖아. 숫자 배열이 3, 3만 4이. 3, 3만이니까 죽을 때까지 전세 사는 거야. 행복하지? 3, 3만 4이야 숫자 배열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정. 자, 그럼 올해부터 2주택자가 월세를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은 과세하는 거야. 이게 2천만 원 이하 과세하죠? 이거를 분리과세라 그래. 14%.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그럼 분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남는 거에 10합 14%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분리과세하되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올해부터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 이거 14% 분리과세지? 그럼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야? 가장 낮은 게 6%도 갈 수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분리과세로 가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채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은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 몇 프로로 분리과세한다? 14%. 단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자, 여기까지가 개정법이네요. 자, 첫 번째. 2주택 이하는 월세 받으면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한다. 단 종합소득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세. 소형주택의 범위가 강화됐다. 60이 아니라 40. 3억이 아니라 2억이야. 작년에는 이거 강의 안 했어요.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만 출제돼요. 작년에는 강의 안 했다고요. 이거 출제 안 되니까. 올해는 개정법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뒷면 보라고요. 2페이지. 자, 가운데 임대업 나왔다. 가운데 임대업 나왔죠? 뒷면. 자, 일단은 임대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사업소득. 그래서 1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부속토지는 항상 5배, 10배를 따지고. 자, 나왔다. 1주택. 다가구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야. 임대업에서는 하나로 본다. 다가구는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줘요.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각각 하나로 보고. 자, 그 다음 하얀 별 나왔네. 자, 칠판 보세요. 자,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하죠.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하잖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한 채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구개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항상 구개는 한 채더라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한 채는 원칙이 비과세예요. 근데 고가주택이 하나가 있으면 과세. 그리고 구개 거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죠?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 자, 그럼 잘 들어. 고가주택 하나지? 얼마 기준이야? 고가주택은 얼마 기준? 9억 초과. 9억 초과는 뭘로 따져요? 실거래가로 따질까요? 기준시가로 따질까요? 기준시가로. 9억 초과. 왜 기준시가로 따져요?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임대니까 안 팔았으니까. 자, 그럼 9억 기준이죠?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안 되니까. 자,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전월세를 파악하고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보증금 받잖아. 3억 초과할 때만 내는 거요. 그럼 2억은 과세 안 해. 3억 초과가 안 되니까 그럼 4억을 받으면 과세한다. 그럼 보증금은 내 거야 남의 거야? 줄 거잖아. 갚을 거. 채무 성격이야. 그럼 보증금은 별도로 뭐를 계산해? 법령에 정한 산식대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가 뭐가 된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보증금은 돌려줄 거니까. 그래도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죠? 이자가 수입금액이 된다.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 놨을 때. 그래서 전세 금액이 총 수입금액이 아니에요. 이자를 계산한다. 이거를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간주 뭐라 그래요? 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하는 거야. 전세를. 자, 그 다음 고가주택은 9억 초과예요. 과세한다. 뭐를 물어본다? 월세 놨을 때. 한 채를 얘기하는 거야. 한 채. 과세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야. 자, 1번 월세. 하나는 비과세.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구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 다음 전세네. 전세는 이자를 따로 계산하죠?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 되는 거죠.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42. 334예요. 그래서 40제곱미터 기준시가 이하는 어떻게 한다?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주택수에서. 자, 3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부간 주택수는 무조건 합산한다.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합산한다. 뭐 따질 때? 주택수. 자,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세금 혜택을 줍니다. 누구 집으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임대업에서는.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뭐다? 그럴 때는 각각 하나로 봐. 그럼 오른쪽 양도세 째려봐. 양도세는 무조건 각각 하나야. 주택수를 늘리는 거야. 투기 목적. 그러나 임대업은 주택수를 줄여주는 거야. 웬만하면은.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를 늘려야지 투기 목적이니까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옆에.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해설 들어가자고요. 자, 09번.
임대업이다. 임대업이에요. 자, 1번은 뭐다? 지역권 대여. 무슨 사업? 공익사업과 무관하니까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무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그럼 무관이 없으면 기타 소득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거지. 자, 2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뭐다?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1번, 2번 정리 잘해요.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다. 공익과 관련이 있으면 기타 소득이다. 정리됐어요? 자, 3번은 부동산. 등기비등기 안 따져요. 부동산을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이다. 대가를 받았잖아요. 임대. 실질로 따지니까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죠? 그리고 4번은 뭐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밑줄고 사용하게 하고 대여했다는 거지? 대여해서 대가를 받으면 역시 뭐다?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을 대여한 거야 결국. 그래서 사업소득이다. 자, 5번 국외권은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다? 사업소득이다. 과세하는 거예요. 아니다. 틀렸잖아요. 국내 거든 국외 거든 대여하면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주택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임대. 비과세 여부를 판단 시 소득세법상 얼마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 9억 기준. 9억 이하면 비과세. 9억 초과면 과세예요. 9억 기준이에요. 9억 기준. 9억 이하면 비과세. 초과면 고가주택이 돼서 과세. 그래서 6억 기준이 아니라 얼마다? 9억 기준. 9억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고가주택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나왔다. 배우자 주택은 무조건보다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배우자 부부잖아. 자, 3번 2주택 소형주택은 제외. 2주택과 뭐가 있어? 상업용 건물이 있네. 주택 2개. 자, 주택이 몇 개야? 2채. 상가가 몇 채야? 2채. 잘 들어요. 자, 월세 놨어. 월세 놨어. 주택은 과세. 상가도 과세. 전세 놨어. 비과세. 세채가 안 되니까 이 상가는 무조건 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야. 자, 주택은 월세 놓으면 2채 과세. 전세는 세채가 안 되지? 비과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2주택. 보증금을 받았잖아. 상업용 건물. 상가잖아.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상업용 건물, 영업용 건물. 보증금을 받았잖아. 2채. 그럼 상가를 물어보죠? 그럼 보증금은 수입 금액이 아니야. 돌려줄 거니까. 이자를 계산해. 간주임대료. 됐죠?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상가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러나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 주택을 물어봤을 때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하지 않아요. 상가니까 다 과세한다. 이자,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이거 상가는 상가. 자, 그 다음 5번 국외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5번 임대를 통해서 받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11번은 사업과 양도소득이 혼합된 문제예요. 비교 문제예요.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억.
자, 10억은 9억 넘어가죠? 고가주택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 9억 여부는 시점이 뭐다?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옆에 적어 또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9억 여부를 따진다. 또는 양도일 현재. 왜? 기준시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기준시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 임대에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갖고 따진다?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갖고 따지기도 한다. 그럼 9억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갖고 따져요. 그래서 앞에 맞네요. 그죠? 사업 개시일 현재면 큰일 나. 사업소득. 임대. 간주임대료가 아니니까 월세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간주임대료가 없으니까 월세는 과세해야 한다. 맞죠? 자, 2번. 이거는 양도세입니다. 양도 당시. 그럼 9억 여부는 양도세는 뭘로 따진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져. 이거 고가주택이죠? 그럼 고가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뭐를 공제해줘?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를 공제해줘.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특공제율을 물어봅니다. 이거 고가주택이지? 고가주택이잖아. 1년에 8%씩 공제하잖아. 그럼 3년이면 24. 83, 24. 10년 이상일 때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한다. 뭐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어본다. 최저는 24. 최대를 물어보면 80. 최저를 물어봐. 최대를 물어봐. 최대를 물어보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맞지. 이거 그럼 상가토지는 장특공제율 상가토지는 최저 6에서 최대 30. 이거 장특공제율 이번에 무조건 출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8%씩. 8, 3,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80. 자, 3번 나왔다.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에 따라 달라져요. 지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지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분 비율이 6대4, 4대6이네.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져. 공동소유. 갑은 40, 을은 60. 그럼 주택수를 줄여줘. 누구 집으로 본다? 을 소유주로 본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40%는 주택에 안 들어가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한 사람 집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네. 누구 집으로 봐?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을 집으로 보는 거야. 을이 소유한 걸로 본다. 갑을 지워야 돼요. 각각을 지워야 돼요. 어떨 때만 각각이 들어가? 50%. 이럴 때. 그럼 지분 비율이 큰 자가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뭘로 본다? 각각 하나. 5대 5일 때는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이죠? 이럴 때는 각각 하나. 괄호 지문이 5대 5면 맞는 지문이야. 5대 5면은 각각 하나로 봐. 6대 4니까 6.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봅니다. 지분 비율 잘 파악해야 돼. 시험장에 가서요. 그 답은 3번이에요. 그러나 50대 50이면 옳은 지문이에요.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이니까. 자, 4번 양도세 문제입니다. 또 막 섞어서 이번에 출제해요. 이렇게 헷갈리게. 1세대 1주택. 무슨 주택이다? 허가를 받지 않아요. 뭐가? 그러면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양도세에서 뭘로 본다? 미등기로 보지 않아야 한다. 비과세 해준다고요. 불가능한 말이 나오면 뭐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 문제예요. 공부상은 주택이다. 사실상은 뭐다? 건물, 영업용. 그럼 팔았잖아. 뭐를 팔았어? 영업용 건물은 과세한다.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이렇게 임대와 양도를 막 섞어서 출제할 수 있어요. 정신없게.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2번으로 들어왔어요. 틀린 것. 문제 봐요. 상시 주거용 건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잖아. 틀린 것. 1. 자, 주택 보증금 이자를 계산해야죠. 간주임대료. 그래서 원칙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세니까. 자, 이게 봐. 전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이거 개정법이에요. 세 채부터. 그래서 1번. 자, 나왔죠?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 초과야, 초과. 그럼 보증금은 제외하고 이자를 계산하다 간주임대료가 총 수입금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2번. 자, 2번. 이제 주택을 임대했잖아. 그럼 수입금액의 시기. 언제 수입금액의 시기는 계약서가 있으면 뭐다? 정하여진 날. 맞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지급기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 계약서가 없으면 받은 날. 이렇게 바뀌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정해진 날.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하여진 날.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식이고. 자, 그 다음 만일 포인트가 뭐다? 국외. 자관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자.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자, 4번. 주택 임대를 해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율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갑과 그 배우자. 두 글자로 뭐다? 부부. 두 글자로 부부잖아. 부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주택수를 계산한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살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뭐였어? 내가 살지 않고 전대 또는 전전세 하죠? 그럼 돈 받잖아. 돈 받으니까 주택수가 늘어나. 그래서 마지막 줄이 뭐다? 주택에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주택수가 늘어나요. 제외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잘못됐죠? 주택수에 포함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13번. 13번 봤어요? 자, 꼭대기 뭐다? 역시 뭐요? 주택. 주택이잖아. 1. 임대. 비과세 여부 판단은 또 나왔죠? 6억이 아니라 9억 기준이에요. 9억 기준. 9억 이하 9억 초과. 9억 기준이다. 자, 2번 또 나왔다. 계속 반복된다. 국외잖아. 국외는 아무것도 안 따져요.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된다. 비과세 틀렸네. 국외는 과세된다고요. 비를 지워야지. 자, 또 나왔다. 3번. 본인과 배우자 부부죠?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 왜 틀렸어? 아니 하고 틀렸네. 합산하고 아니 하고 틀린 거예요.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자, 국내조세 3주택.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죠? 소형주택의 범위는 40 이하. 엔드. 기준시가 얼마 이하? 2억 이하.
2억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엔드 보증금 합계는 얼마가 넘어가야 돼? 3억 초과 얼마 받았어? 4억 받았잖아. 그럼 3억 초과에 들어가지? 그럼 4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다? 3, 3만 사이다. 반드시 알아야 돼. 개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뭐를 물어본다? 비과세 여부. 9억 기준이죠?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비과세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틀렸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따진다고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틀려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고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기도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틀린 답은 14번에 지금 뭐다? 틀린 답은 옳은 답은 뭐다? 4번이네. 그죠? 다 틀렸네. 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가 일단은 넘어가 봐요. 넘어가 보자고요. 자, 17번 별 딱 붙이고 17번 역시 또 나왔다. 주택. 자, 주택 1번 주택 몇 채야? 한 채. 자, 10억 원. 10억 원이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 고가주택을 월세 놨어요? 전세 놨어요? 전세금을 받고. 전세잖아. 과세되지 아니한다. 세 채가 아니니까. 전세야 전세. 그러나 월세라고 물어보면 과세한다로 바뀌어요. 한 채. 고가주택이야 이거. 월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 놓으면 과세.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주 오늘따라 세법을 잘하네요.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세 채가 아니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 주택 2채네. 집이 2채야. 한 채는 뭐 받았어요? 월세. 한 채는 전세. 그럼 여기 보세요. 항상 주택수는 전체를 갖고 따져. 2주택자예요. 항상 주택수는 전체를 갖고 따져. 알아들었어요? 그럼 월세 놓으면 올해부터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아니니까. 됐어요? 전체가 2채니까 과세지. 근데 하나는 내가 살아. 하나 산다고. 거주 그럼 월세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 전체가 2채니까. 알아들었어요? 전체를 갖고 주택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전세니까 비과세.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요. 고가주택. 자, 2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월세. 자, 월세는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무조건 뭐다 간다? 과세된다.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비과세예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주택수를 줄여줘. 임대니까 하나로 본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각각 하나고. 자, 그 다음 4번은 임대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과세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을 안 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과세를 안 할 뿐이에요. 등록 여부 안 따진다. 됐죠? 자, 그 다음 19번. 오른쪽. 똑같아, 19번. 자, 뭐다? 부동산 임대. 19번 올라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상가를 임대하고 주택을 임대하죠? 임대하다 보면 공실 등이 생겨서 결손금이 생기잖아요. 결손금이 생기죠? 그러면 상가는 상가끼리 더하기 빼기에 주택은 주택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통산 더하기 빼기. 알아들었나요? 근데 그래도 미공제가 있어. 그래도 손해난 게 있어. 자기들끼리 더하기 빼기 해도. 그러면 다른 소득, 종합소득에서 이익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 뭐다? 상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 그러나 주택이죠.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미공제분이 나오면 공제해 줍니다. 다른 소득에서. 상가가 손해가 나면 자기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주택도 자기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다가 미공제분 그래도 손해가 있지? 그럼 다른 소득에서 상가는 공제할 수 없다. 투기 목적. 그러나 주택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자, 나왔다. 공익사업. 무관이지? 관계없으니까 무슨 사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 임대는 사업소득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맞죠? 자, 나왔다.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주거용 건물 주택이잖아.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종합소득은 다른 소득이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한다. 공제할 수 있어요. 주택이니까. 그러나 상가는 공제 안 해줘요. 주거용 건물 주택. 상가는 안 해줘요. 자, 4번 개정법 별 붙이고. 자, 부부가 각각 주택을 몇 채야? 한 채 한 채. 그럼 주택수는 두 채잖아. 전체가 두 채지? 그러면 연간 임대료는 뭐다? 월세 받은 거야? 1,800. 그럼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한다. 합산 안 해요. 따로 14% 분리 과세한다. 법이 바뀐 거예요. 분리 과세는 남는 거에 몇 프로야? 14%. 자, 그 다음 5번 임대보증금. 자,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하는 게 뭐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죠? 그래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뭐를 차감한다? 두 가지만. 여기 보세요. 사업소득이잖아. 보증금 받았죠? 보증금 받잖아. 그럼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잖아. 또는 주식중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죠? 보증금으로 이런 데 투자해서 이걸 받잖아. 그럼 수입금액 계산할 때 이거는 차감합니다. 세금을 낸 거니까. 그래서 열거된 거 8개예요. 이해는 차감한다고요. 세금 낸 거니까 앞에서.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야. 5번. 간주임대료.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뭐만 차감한다? 이자, 수입이자. 이게 이자소득이야. 수입 배당금 이게 배당소득이야. 두 개는 앞에서 세금 낸 거에 원천징수했잖아. 근데 유가증권 이익은 여기서 열거된 게 아니잖아. 열거된 거 아니니까 소득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항상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야. 두 가지만 빼는 거야. 두 가지만. 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안 빼? 열거된 소득이 아니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소득세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할 수가 없어요. 금융소득 두 가지만 차감한다. 답이 몇 번? 5번. 자, 그 정도만 알고 하나만 딱 더해보자고. 다 끝났어요. 이제 22번. 자, 넘어가요. 별 표시 딱 해. 엄청 복잡하잖아 벌써. 문제 보는 순간 어지러워. 자, 1번. 자, 3주택, 임대, 보증금, 전세잖아. 자,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죠? 이자로 계산하잖아. 그 어디에 들어간다? 사업소득.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산식이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를 얘기하죠. 자, 2번은 개정법. 1의 경우 전세잖아. 소형주택은 제외해요. 40 이하 앤드 얼마 2억 이하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다. 자, 3번도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월세 2천만 원 이하는 작년까지 비과세가 종료됐어요. 올해부터는 과세로 전환됐다.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네. 틀렸네. 이전에 끝나는 거. 2018년이네. 그럼 18년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19년부터는 과세한다로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까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됐다고요. 자, 4번. 자, 용어자 4번 그 얘기죠. 그죠? 그럼 분리과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분리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분리과세는 몇 프로야? 14%. 10% 벌써 틀렸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선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분리과세는 몇 프로야? 14%. 10% 틀렸어. 유리에 맞춰요. 자, 여기 봐요. 복잡하니까 여기 보자고요. 자, 갑돌이가 집이 2채야. 집이 2채. 여기 봐. 갑돌이가 집이 2채야. 집이 2채. 월세 받아. 월세 받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2천만 원 받았어. 2천만 원 받았다. 올해부터는 과세로 전환됐어요. 월세.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놓으면 2채 과세해요. 그럼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이지? 그럼 이게 다 수입 소득이 되는 게 아니야. 경비를 빼줘. 경비를 빼줘. 사업자 등록을 하면 60%를 빼줘. 등록을 안 하면 50%를 빼줘. 등록자와 미등록자는 세금이 달라. 60%를 경비로 빼준다고요. 필요 경비로. 그럼 2천만 원에서 60%는 얼마 빼는 거야? 1200. 여기는 미등록자는 절반만 빼줘. 알아들었나요? 세금 혜택이 달라요. 그죠? 등록자. 그러면 얼마 남아? 얼마 남아? 800. 그럼 여기는 얼마 남아? 1000. 이렇게 달라. 됐나요? 그리고 기본공제를 해줘. 등록자는 기본공제를 자, 혼자 기본공제를 얼마 해줘? 400을 해줘. 여기는 미등록자는 절반 200만 해줘. 그럼 얼마 남아? 400. 이게 과세표준이야. 빼고 2번 빼는 거야. 이게 남은 거라고요. 400. 그럼 여기는 800. 자, 그래서 이 400은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 분리과세 몇 프로 한다? 14%. 이렇게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리과세라 그래. 그럼 여기는 14% 곱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야? 세액이 나오잖아. 얼마? 56만 원이 세금이야. 56만 원.
그리고 이거 등록자지? 등록자는 여기에다가 75%를 감면해줘. 임대사업 등록하면. 그러면 25%만 과세한다는 거지? 75% 감면하면 그럼 25%니까 약 10몇만 원밖에 안 나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하면 뭐다? 감면 혜택이 없어. 알아들었나요? 바로 이거 14%면 100만 원이 넘어가. 혜택이 없어. 미등록자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뭐를 알아야 돼? 주택 임대소득 2주택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어떻게 한다? 과세해야 돼.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율은 몇 프로다? 10%. 그리고 14%. 그래서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가면 유리 6에서 14죠? 그러니까 이건 14%잖아. 종합소득세는 6%짜리도 있잖아. 그죠? 그럼 둘 중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시험은 뭐만 나온다? 법조문은 되게 복잡해.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 월세는 과세한다. 알아들었나요? 과세해야 돼. 합산과세가 아니라 뭐 한다? 분리과세 14%.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은 뭐다? 유리 틀렸잖아. 14%. 유리 틀린 거 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5번 봐. 보지 말고 다만만 봐. 다만. 다만이 뭐다? 임대사업 등록자야. 임대사업 등록자죠. 세 번째? 그럼 필요경비를 몇 프로 빼줘? 60%. 이게 필요경비를 60% 차감. 그리고 기본공제를 얼마 빼줘? 400만 원. 400만 원. 차감만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얘기야. 자, 등록자는 필요경비 얼마 빼줘? 60%. 그리고 기본공제 얼마 빼줘? 또 400 빼줘. 400.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럼 400만 원에 14%야. 그럼 등록자는 16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제로란 얘기야. 400만 원 갖고 세금 계산하니까 800만 원 빼줘. 800만 원 빼주고 400만 원 빼주잖아. 그러면 얼마까지는 종부 소득이 없다는 거야.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이 계산 맞아요, 이거? 800 맞잖아, 그죠? 400 2000이잖아 원래. 60%면 1200이니까 800이죠. 이거 기본공제 400 빼면 맞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요. 2주택 이하는 올해부터 과세해야 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요런 14%. 다른 소득과 비교하죠?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자, 잠시 쉬었다.